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할 정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분할 정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차례를 보시면요. 이렇게 합병정렬, 퀵정렬, 선택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분할 정복을 적용하는데 주의할 점까지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딱 그 단어만 봤을 때도 이렇게 분할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 주어진 문제의 입력을 분할해서, 그쵸? 분할해서 문제를 그 문제의 해에 이제 도달하는 해결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해. 그렇겠죠. 이렇게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해를 우리가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해를 취합해서 원래 문제의 해를 얻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 문제와 부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문제와 부분 해, 분할된 입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부분 문제라고 하고요. 부분 문제의 해를 부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을 때까지 분할하는 것. 이것을 이 분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서 이 부분 문제,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가 주어졌다는 건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문제의 답, 해를 찾기 위해서죠. 정복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이 문제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부분 문제죠. 이 부분 문제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를 만들어서 그죠? 해를 부분에 이렇게 네 등분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해답을 찾아내게 되고요. 요것을 취합해서 문제의 정확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크기가 n인 입력을 3개로 이렇게 분할하고 각각 분할된 부분 문제의 크기가 2분의 n일 경우에 분할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력 크기를 보시면요. n 그리고 2분의 n, 2분의 제곱의 n, 그죠? 이 제곱승 n, 그죠? 분의 n 이렇게 나와 있고 쭉 우리가 연결될 수 있죠? k-1, k-2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입력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분의 2분의 n일 때 이 경우에 분할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나, 둘, 세 개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거를 뭐 2분의 1로도 나눌 수 있고 또 뭐 3분의 n으로도 우리가 4분의 n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할되고 입력의 크기의 어떤 반으로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총 분할할 개수가 만약에 K라고 할 때 한 번 분할하면 2분의 N, 그죠? 그리고 두 번 분할하면 네, 2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K까지 쭉쭉쭉쭉 분할해서 이제 분할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분할을 못해. 이 1일 때는 우리가 분할을 못하죠. 그래서 이 못할 때까지 우리가 분할해 주는 거. 그래서 입력 크기가 n일 때 총 분할의 횟수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력 크기가 2분의 K승인분의 n일 때는 n은 1일 때 이렇게 더 이상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K는 로그 제곱 n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보면요. 이 문제의 입력을 단순히 분할해서만 이렇게 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분할 과정을 보시면 이 두 개로 나누고 또 두 개로 나누고 또 요게 하나로 또 나누어져서 정복 취합 과정까지. 그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해서 요거를 취합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분할된 부분 문제들을 정복해야 하는데요. 부분의 우리가 해를 먼저 찾고요. 정복하는 방법은 문제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분 문제들의 해를 취합하여 보다 큰 부분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이 분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알고리즘에서 분할되는 부분 문제의 수와 또 부분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문제가 A개로 분할되고 또 부분 문제의 크기가 B분의 1로 감소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A는 B, B는 E 이런 경우에 이 합변정렬, 최근 접점의 쌍을 찾고 그리고 공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A는 3, B인 경우에는 큰 정수의 곱셈, 또 A4는 4, B2인 경우엔 큰 정수의 곱셈 이렇게 곱셈으로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7, 2일 경우는 우리가 스트라센의 행렬 곱셈 알고리즘으로 이 감소하는 이 알고리즘의 어떤 분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이 부분 어떤 분류에서 이렇게 우리가 퀵 정렬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두 개로 분할되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감소할 때 우리는 이렇게 퀵 정렬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또 문제가 두 개로 분할되나 그 중에 한 개의 부분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또 부분 문제의 크기가 2분의 1로 감소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진 탐색. 또 문제가 두 개로 분할은 되나 그 중에 한 개의 부분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 부분 문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감소한다. 이런 알고리즘은 선택 문제 알고리즘. 또 부분 문제의 크기가 1, 2, 두 개씩 이렇게 감소가 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삽입정렬이나 피보나치 수의 계산 이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머지 수트라고 해서 합병 정렬이 있습니다. 이 합병 정렬은 입력이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되면서 이 부분 문제의 크기가 또 2분의 1로 감소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때 n개의 숫자들을 2분의 n개씩, 그죠? 2분 n개씩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또 분할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부분 문제를 순환으로 해서 이것을 합병 정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개의 정렬 부분을 합병해서 정렬하는 거, 정복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합병 정렬, 머지수트라고 합니다. 이 합병 과정이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합병 정렬 또 머지수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병의 문제에서 두 개의 각각 정렬된 숫자들 한 개의 정렬된 숫자로 합치는 거. 그죠? 두 개의 각각 정렬된 숫자들을 이 한 개의 정렬된 숫자로 합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A에다가는 64, 18, 20, 29가 있다. 그리고 B열 B에는 1, 2, 15, 25, 30, 45가 있다. 요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1, 2, 64 들어가시고 15, 18, 20, 25, 29, 30, 45까지 이렇게 이 머지해 주는 거죠. A하고 B를 합쳐서 하나의 배열 C로 지금 그러니까 해를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이제 이 부분 코드로 한번 입력을 해본다고 하면
이 머지 소트의 APQ로 이렇게 우리가 놔두고 이 A에서 우리가 입력을 Q까지 한다. 아니, P에서 Q까지 한다. 이렇게 놔두면은 출력 정렬된 것도 P에서 Q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배열의 원소가 이렇게 2개 이상일 때만 다음 단계가 이제 수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2개 이상일 때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P가 그죠? P하고 이렇게 Q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그죠? 2개 이상이면 K를 이렇게 중간 원소, 그죠?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중간 원소의 인덱스,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앞에서 2분의 1을 나누기 해서 우리가 K, P 플러스 Q, 분의 2를 계산을 우리가 먼저 해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원소의 수가 홀수인 경우는 K의 소수점 이하를 버린 어떤 정수, 그죠? 그리고 머지 소트해서 우리가 APK와 또 머지 소트해서 AK 플러스 1Q 이렇게 재규로출을 각각 우리가 이렇게 순환 뒷부분을 호출하는 것. 원래는 앞부분을 APK 그리고 또 뒷부분 순환 호출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합병하는 것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배열을 주었던 것들을 우리가 합병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문제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n은 이제 입력 크기 n은 8인 입력 크기가 n인 8인 우리가 배열에 37, 10, 22, 30, 35, 13, 25, 24 그죠? 이렇게 8개의 이렇게 배열을 놔뒀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크기가 그죠? 이거를 순서대로 우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요 부분을 앞에 그죠? 30, 70, 22, 30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35, 13, 25, 24를 가져오죠. 그래서 또 요거를 분할하죠? 30, 70 그리고 22, 30 이렇게 분할하고 또 이거를 분할할 때까지 하죠. 할 수 없을 때까지 30, 70, 22, 30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합병하죠. 10, 37 그리고 10, 22, 30, 37 이렇게 합병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10, 22, 30, 37 이렇게 우리가 합병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30, 13, 25, 24를 35, 13으로 분할하고 또 25, 24. 또 요거를 35, 13으로 분할한 다음에 얘가 먼저 13, 35 그리고 24, 25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 같이 합병을 해주면 10, 13, 22, 24, 25, 30, 35, 37 이렇게 분할해서 한 번에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머지돼서 새로운 부분의 정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복잡도에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 복잡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복잡도를 이제 분할 부분에서 사용한다면 이 분할하는 부분은 이 배열의 어떤 중간 인덱스의 계산과 이해의 순환 호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의 재계 호출을 우리가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고 1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합병의 수행 시간은 입력 크기에 비례하게 됐는데요. 두 개의 정렬된 우리가 배열 A와 또 B의 크기가 각각 M과 N이라고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요. 이 최대 비교수의 수에서 이 부분이 M 플러스 N-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각각 이 합병을 한 수행 시간이 입력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합병하는데 두 개의 숫자를 한 번만
번만 우리가 비교할 때마다 하나의 승자가 나타나죠. 하나의 승자가. 그리고 즉 작은 숫자가 탄생하게 되고 승자가 이 합병된 배열 C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 배열 C에는 결국 배열 A와 B의 모든 n 플러스 m개, 그죠? n개의 저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m과 l을 최대 비교하는 것부터 사용하는 거, 그죠? m하고 n,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저장되는 숫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빼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입력 크기에 비례한다. 최대 비교수와 그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합병 정렬에서 수행되는 총 비교 횟수, 그죠? 그래서 각각 합병에 대해서 몇 번의 비교가 수행되었는지를 계산해서 이들을 모두 합한 수가 되겠죠? 그리고 층별 이 비교 횟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 층을 살펴보는 모든 숫자, 즉 n은 8개의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합병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 합병은 입력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각 층에서 수행된 비교 횟수는 비고 n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를 우리가 세어보면 8개의 숫자를 또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쵸? 1층에서. 그리고 또 2층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또 나누어서 합병하게 되죠. 머지해서 10, 22, 30, 37, 그죠? 13, 24 가져오고 25, 35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3층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병까지 나타나는 부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층수의 계산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층수를 세어보게 되면 8개의 숫자를 반으로 또 반의 반으로 또 반의 반으로 나누어져 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3개의 층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크기가 n일 때 몇 개의 층이 만들어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죠. 그래서 n을 계속해서 2분의 1씩 나누다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크기가 1이 될 때 분할을 중단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따라서 K번 2분의 1을 분할했으면 K개의 층이 생기는 것이고 또 K는 이 K는 n으로부터 사용해서 로그 제곱 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요. 우리가 층수 1층, 2층, 3층으로 나눈다면 층수에다가 비고 n은 로그 제곱 n 곱하기 뭐죠? 네, 비고 n. 그래서 비고 n 로그 n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합병 정렬의 우리가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합병 정렬의 단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이 정렬 알고리즘들은 입력을 위한 메모리 공간 비고 1, 1시간 이 크기의 메모리 공간만을 사용해서 정렬을 수행하는데요. 이 합병 정렬은 비고 1이죠.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란 입력 크기 n과 상관없이 크기의 공간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수도 있고요. 인덱스도 있고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합병 정렬의 공간 복잡도가 비고 n인데요. 입력을 위한 메모리 공간 그저 외에는 추가로 입력과 같은 크기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가 그저 2개의 정렬된 부분을 하나로 합병하기 위해 합병된 결과를 저장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데이터 소모량이 있겠죠. 이 합병 정렬은 이 외부 정렬의 기본이 되는 정렬 알고리즘을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에도 퀵 정렬이나 힙 정렬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멀티코어, 그죠? 멀티코어의 CPU의 다수 프로세서에 구성된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의 어떤 등장으로 정렬 알고리즘의 병렬화하는 데 있어서 이 합병 정렬 알고리즘이 많이 활용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퀵 정렬을 분할 정보 알고리즘으로 분류했을 때 이 퀵 정렬을 한번 보시면요. 이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정복한 다음에 해를 해결한 후에 분할하는 알고리즘이 이 퀵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 퀵 정렬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두 개의 문제의 부분 문제로 분할하게 되고요. 각 부분 문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퀵 정렬의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퀵 정렬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퀵 정렬은 여러분들 이 피봇이라고 일컫는 이 피봇 아시나요? 네, 피봇이라고 일컫는 배열의 원소 숫자를 기준으로 이 피봇보다 작은 수는 왼편으로 보내고 피봇보다 큰 숫자는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분할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피봇으로 정해놓고 왼쪽과 오른쪽, 작은 것은 왼쪽, 큰 것은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분할하고 피봇을 그 사이에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퀵 정렬은 분할된 부분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하는 수행되는 정렬입니다. 그러면 피봇을 보는데요. 이 피봇은 이 분할된 왼편과 오른편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중간에 있으면서. 피봇이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뒤에 왼쪽에 있는 20, 40, 10, 30, 50과 오른편에 있는 70, 90, 80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분할 전에는 이렇게 됐고 만약에 피봇이 선정된다. 그럼 여기에 선정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분할 왼쪽과 오른쪽 그렇죠? 작은 편과 큰 편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코드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쵸? A가 있고요. 그리고 left, right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배열에 A left 또 A right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출력에도 A left, right 사용해서 낼 수 있죠. left와 right를 비교를 해서 right가 크다. 이렇게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피봇을 A left에다가 자리를 바꾸겠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피봇과 원소를 계속 비교해서 작은 숫자를 left 그죠? A P-로 옮기고 또 피봇 큰 숫자는 right로 옮기고 그죠? 플러스 하면서 옮기고 그래서 피봇은 AP에다가 우리가 자리를 정해 놓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퀵 정렬로 A, left, P-2 작은 그룹은 P-1 그죠? 그리고 right를 넣으면서 플러스 1 그죠? 넣어주는 큰 그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자, 퀵 정렬을 할 때 A, 0, 11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1, 그죠? 0부터 11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봇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8로 지정을 하고 피봇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리를 계속 바꿔주는 비교하고 바꿔주고 비교하고 바꿔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봇을 제자리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순환 호출해서, 그쵸? 아까 때문에 분할해서 이렇게 나누었다면, 피봇을 자기 자리로 이동시키는 것 같이, A, 0, 3, 순환 호출하는 부분. 그래서 이동, 자리 바꿈, 이렇게 피봇을 자리 이동까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환 호출하는 부분 볼 수 있죠? 그래서 0, 1, 2, 3 이렇게 3과 7 순환됐고, 그죠? 피봇 이동 자리를 바꿔서 네. 만약에 이제 제자리로 이동이 됐으면 자리 바꿈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행 과정들을 거치면서 호출하면서 이렇게 A, 5, 11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퀵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피봇이 선택이 좌우하겠죠. 그래서 피봇으로 가장 작은 숫자 또는 가장 큰 숫자가 선택되면 한 부분으로 치우치는 분할을 이야기하고요. 피봇으로 항상 가장 작은 숫자가 선택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이제 이 시간 복잡도가 만약에 피봇이 1일 때는 8회, 그죠? 9일 때는 7회, 그래서 1회씩 비교하고 11일 때는 6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31일 때는 이제 42와 1회 이렇게 비교해서 총 비교 횟수가 36. 그래서 키 정렬의 최악의 경우 복잡도를 이렇게 B고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선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나타내는 거. 네, 그래서 퀵정렬의 최선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B고 N 로그 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의 시간 복잡도도 나타나 있죠. 네, 이 최선의 경우와 동일한 B고 N 로그 N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